그리고 이 구강의 그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미생물의 바이오필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참고하시고요. 우리 몸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10조 가량의 우리 세포가 있으면 그거의 10배 가량의 이제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세균을 위주로 미생물의 무게를 각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중량을 표시한 것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보면은 우리 구강에는 20g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여기 보면 스킨, 피부에는 200g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장에는 1000g, 즉 1kg의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kg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무게에서 1kg 이상 약간 좀 상회하는 그 정도는 우리 몸무게가 진정한 몸무게가 아니고 미생물이 가지는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뭐 60kg다 그러면 뭐 59kg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농담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생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강에는 20g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그런 미생물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액의 1ml에서는 한 10의 8승에서 9승 정도의 세균 수가 존재를 하고, 이 덴탈 플렉, 이 치태의 1g에는 한 10의 11승 정도의 세균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구강에는 여기 제가 쓰기는 800종 이상의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처를 하지 않고 배양을 하지 않고 배양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 NGS, 다른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런 이 배양에 의존하지 않고 이 세균을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1000종 이상의 이제 세균 종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만 배양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멀 스피시스, 그러니까 정상 세균이 이제 토착 세균이 인디지너스 스피시스 하면 토착 세균인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구강은 이제 이 세균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스트레토코커스 액티노마이시스 종류가 이제 굉장히 토착 세균으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 뭐 베일로넬라, 헤모필루스, 나이지리아 같은 것이 옵니다. 그리고 서플리멘탈 스피시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존재는 그러니까 적은 수로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 락토바실러스나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플리멘탈 스피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를 하지만 적은 수로 존재를 하는 게 이제 서플리멘탈 스피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스피시스는 이제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음료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입을 그냥 일시적으로 거쳐간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토착된 그런 세균들, 좋은 세균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구강 위생을 유지를 하고 나아가서 구강 질환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의 건강은 이렇게 이 마이크로바이얼 커뮤니티를 스테이블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되겠고, 아까 굉장히 많은 세균이 20g의 세균이 구강에 20g의 미생물이 구강에 존재를 하며 토착 세균이 있고 뭐 서플리멘탈 스피시스가 있다고 했는데, 코멘잘, 그러니까 정상 세균하고 이 패소젠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그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는 치아 우식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세균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패소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숫자적으로 그 코멘자리 굉장히 많으면 그런 그 S 뮤탄스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구강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만약에 그런 밸런스가 깨지고 이 패소젠, S 뮤탄스 같은 아니면 치주 병균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치아 우식이나 치주염 같은 것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구강의 특징은 딱 한 가지 종류가 어떤 질환을 일으키기보다는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디스바이오시스, 불균형을 이룰 때 구강 질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올 호미오스타시스, 미생물적인 항상성이 이제 이 구강에 유지가 되어야지만 구강에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구강에 서식하는 그 세균하고 구강에 서식하는 미생물하고 또 그 서식 로컬 환경적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 간에 이제 어떤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항상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평형성을 유지를 해야지만 마이크로바이올 호미오스타시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강에 서식하는 세균이, 그러니까 코멘잘이죠. 코멘잘의 역할은 무엇인지, 코멘잘의 그 이점은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 코멘잘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호스트 티슈와 다른 세균의 병원성 세균이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스트 티슈와 다른 세균에 이미 이런 노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패소젠이 들어올 때 이제 경쟁을 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영양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패소젠과 이제 컴피티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입하는 어떤 그런 그 종류의 성장을 이제 못하게 억제하는 그러한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를 형성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모든 이 서식하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팩터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것들이 박테리오신, 이제 세균이 내는 항생 물질이 되겠습니다. 박테리오신이나 과산화수소, 애시드 이런 것들을 내므로써 다른 세균이 이제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이 레지던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있음으로써 인네이트 그리고 어댑티브, 그러니까 선천성 적응 면역의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건강에 이제 이 레지던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코멘잘이 이 호스트의 건강에 이제 이점으로 이제 이점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구강의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는 이러한 beneficial property, 그러니까 이 서식하는 세균의 어떤 좋은 점을 터치하지 않고 좋은 점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강 질환은 단일종에 의한 어떤 질환보다는 커뮤니티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치료 전략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균제로 가글에 굉장히 항균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글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여러 번 자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레지던트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어떤 이점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에는 토착 세균도 있고, 아까 서플리멘탈 스피시스도 있고, 일시적인 세균도 일시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미생물도 있다고 했는데, 박테리아의 경우를 보면은 이 구강에 이 집락을 형성하는 콜로니제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과 또 구강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의해서
그러한 박테리아가 구강에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이제 상반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밸런스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박테리아가 이제 그 구강에 집락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콜로니제이션 하기로 이제 하는데 유리한 그러한 그 박테리아의 성질을 보면은 이 구강에 뭐 점막이면 점막, 치아면 치아에 부착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너지스틱 박테리아, 어떤 A라는 세균이 먼저 와 있으면 B라는 세균이 거기에 더 잘 올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스틱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분이 있고요, 구강에. 그 다음에 구강에는 또 온도와 이 습도가 굉장히 적절하죠. 세균이 서식하기에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이제 적절합니다. 그런 반면에 구강에 들어왔지만 이것이 이제 더 서식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타액의 그 항균 물질이 있는 것이죠. 타액에 항균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타액의 항균 작용에 의해서 이제 세균이 집락 형성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구강에는 저작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삼킴이라든지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콜로니제이션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면 이 구강에 서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안타고니스틱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세균이 존재를 할 때 걔네들이 아까 얘기한 박테리오신이나 어떤 H2O2나 애시드를 내므로써 다른 세균이 못 자라게 하는 그러한 안타고니스틱 박테리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강 질환과 구강의 그 미생물적 그 생태계를 보면은 질환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미생물이 이제 그 이 미생물 미생물이 있고 패소젠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트리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의 서셉티빌리티, 호스트가 얼마나 이제 디펜스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호스트마다 이 반응이 틀리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장 트러블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이 디지즈의 호스트 디펜스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소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겹칠 때 이제 디지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에서는 타액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뭐 단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디펜스 유전적인 것도 있고 어떤 면역 시스템의 일시적인 면역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테믹 디지즈가 있음으로써 호스트 디펜스가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균형이 깨어졌을 때 이제 이러한 그 디지즈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액이 덴탈 플렉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제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얼 어글루티네이션, 그러니까 그 타액에 있는 그 뮤신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 미생물과 이제 이 어떤 그 미생물과 응집해가지고 그 어글리게이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제거가 되게끔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또 그런 반면에 타액에 있는 그 타액에 있는 당 단백질이 세균이 부착하는 어떤 리셉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잘 부착이 돼서 집락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액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떤 세균에 대해서 영양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액에 있는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제 세균이 제거가 되기가 쉽죠. 이렇게 되면
그러고 또 이 버퍼링 커패시티, pH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산도가 금방 내려가는데 이 버퍼링 커패시티에 의해서 pH를 이제 그 중성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균을 제거하는 어떤 역할도 하고 어떤 것들은 세균이 집락 형성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액은 타액의 그 양과 타액에 있는 성분 그리고 타액의 흐름,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거는 타액의 플로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구강에 있는 어떤 세균이나 미생물을 조절을 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pH가 5.5, 우리 구강의 pH가 5.5가 이제 크리티컬 pH라고 합니다. 5.5 이하가 되면은 산도가 높아지면은 에나멜이 이제 그 망가지게 되겠죠. 에나멜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세균에 의해서 이제 세균이 그 음식을 이제 그 퍼멘테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만약에 글루코즈가 들어오면 락테이트나 이런 애시드로 만들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pH가 이제 5.5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까 얘기한 타액의 완충 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그런데 이 위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위 그래프는 굉장히 이 왔다 갔다 이 5.5 아래에 많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단 것을 이제 우리가 먹으면은 이렇게 자주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에 뭐 티나 커피 정도만 마시면은 그런 이 pH가 크리티컬 pH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에나멜에 치명적이지 않는 그런 pH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pH가 크리티컬 pH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길수록 에나멜에 더 안 좋게 되며 그래서 치아 우식 같은 것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미생물 입장에서 구강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구강하면은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생물 입장은 굉장히 다양한 그 환경이 있어요. 보면 이런 뭐 구개나 혀나 아니면은 이 치아나 이런 점막에 아니면 그리고 진지발 크레비스,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진지발 크레비스 이 각각이 굉장히 많이 미생물적으로는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강의 표면적을 보면 215제곱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각각의 이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의 온도나 그 영양분이나 산소, 특히 산소 분압, 이런 pH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강을 보면은 이 치아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이 각질화된 그 소프트 티슈가 30%, 그다음에 각질화되지 않는 소프트 티슈가 5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이런 이 각질화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미생물의 이 집락 형성 그리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케라티나이즈드 소프트 티슈에 만약에 이제 뭐 그 하드 팔레이트 같은 데가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세균이 붙으면 걔는 각질화되면 어때요? 각질이 떨어져 나가죠.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 각질과 함께 세균도 제거가 되다. 하지만 non 케라티나이즈드 소프트 티슈나 그러니까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질화가 이 각질이 제거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치아 같은 경우는 없고 또 각질이 이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 집락이 이미 형성이 되면 걔는 제거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미생물 입장으로 보면은 구강에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타액과 그 상반되는 플루이드가 GCF인데 GCF는 진지발 크레비스 플루이드, 크레비큘라 플루이드인데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어떤 그 이 틈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GCF가 흐르게 되는데 이 GCF의 오리진은 이 혈장에서 오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 단백질 양을 보면 타액보다는 GCF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도 GCF에 많아요. 근데 타액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 IgA, Secretory IgA라고 그래가지고 점막에 이제 그 존재를 하는 요것이 이제 그 타액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뭐 컴플리멘트 같은 것도 GCF에 많고 그 타액에 많은 거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이제 레스팅이나 스티뮬레이티드 상태인 그 타액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GCF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타액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게 그 점막에 있는 그 이 에피텔리알 층인데 에피텔리알 층에 보면은 아까 이제 상피가 이제 탈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탈락을 하면은 미생물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탈락을 이제 그 하게 되면 미생물도 없어지게 되는데 보면 이제 그 레지던탈 코멘잘 플로라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패소젠이 못 들어오게 하고 영양분에 대해서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미리 자리 잡고 있으면 패소젠이 들어올 확률이 이제 적어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살리바리 뮤신 같은 경우는 세균을 어그리게이션 시킴으로써 이제 그것이 잘 제거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상피가 탈락이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세균과 함께 제거가 되는 것이고, IgA와 같은 그런 시크레터리 면역 글로불린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이 여기에 못 붙게 하는 것이죠. 세균을 제거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혀나 아니면 이제 혀의 그런 그 근육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이 타액의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 미생물의 콜로니제이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코멘잘 플로라의 밸런스가 깨졌다거나 IgA 분비가 적되거나 뮤신이 적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타액이 적어서 살리바리 플로우가 원활하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패소젠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미생물을 획득을 하고 지금의 이제 그러한 다양한 미생물을 유지하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이 태어나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그 미생물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강에는 이제 그 주로 그 엄마로부터 이제 미생물을 이제 모유 수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케어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미생물을 얻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수일 내로 이제 이런 미생물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미생물 가장 그 먼저 얻게 되는 그 파이오니어 스피시스로는 스트랩토코커스 종류입니다.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스트랩토코커스 미티스, 살리바리우스 오랄리스 같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그 서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치아가 나게 되면은 생귀니스나 S 뮤탄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얼 석세션 그러니까 미생물의 이제 그 연속성이죠. 미생물이 항상 이렇게 항상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생물의 석세션에 의해서 이 스페시스의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제 숫자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컴플렉스 커뮤니티를 이제 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파이오니어 스피시스에서 마이크로바이얼 석세션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은 vertical transmission, 즉 엄마로부터 아이에게로 이제 미생물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얼 석세션을 거쳐서 이제 이 클라이맥스 커뮤니티에 도달하게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얼 다이버시티가 그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구강에 이런 미생물을 갖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 치아가 이제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아가 없다면 S 뮤탄스가 뭐 치아 우식균으로 치아가 없으니까 이게 뭐 병원균이겠어요? 병원균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걸 보면은 오토제닉, 알로제닉 석세션이라고 그러는데, 동종 이형 계승이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얼 석세션, 그러니까 미생물의 계승, 미생물의 이제 연속승인데, 알로제닉 하면 동종 이형 계승이고, 오토제닉 석세션이면은 자발 계승입니다. 자발 계승. 그런데 이 알로제닉 석세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넌 마이크로바이얼 오리진이고, 그 오토제닉 석세션이면은 마이크로바이얼 팩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생물에서 유래되지 않은 어떤 팩터에 의해서 미생물이 그 미생물군이 이제 군집이 변하는 것이고, 이거는 미생물 팩터에 의한 것이에요. 먼저 미생물의 오리진이 아닌 것을 보면은 아까 이제 치아가 남으로써 치아가 맹출됨으로써 S 뮤탄스 같은 것, 생기니스 같은 것이 이제 그 콜로니제이션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덴처, 그러니까 의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머티리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어떤 그 미생물의 석세션의 변화가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항균 물질을 썼을 때 미생물의 어떤 그 또 변화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얼 팩터에서 보면은 이 세균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세균들이 많이 이제 그 플렉에 존재를 하다 보면은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부분마다 그 산소가 부족한 언에어로비오시스, 그러니까 혐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요. 혐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혐기적, 그러니까 혐기세균,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푸드체인은 그 어떤 세균이 낸 프로덕트를 다른 세균이 메타볼라이트로 이용하는 그런 푸드체인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셉터, 그러니까 어떤 세균과 세균 간의 리셉터와 부착 인자 간의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조건에 의해서 미생물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맥스 커뮤니티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그 출생한 지 며칠 만에 이러한 그 파이오니어 스피시스가 존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 한 달까지 이제 그 세균의 종류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랄리스, 미티스, 살리바리우스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 달 정도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태어나서 한 1에서 3일 정도에도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세균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거는 치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3개월 된 아이와 32개월 된 아이를 비교를 하면 32개월이면은 이제 치아가 대부분이 나 있죠, 유치가. 그러면은 이 세균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프레보텔라 덴티콜라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는 디텍션이 되지 않다가 32개월이 되면 71% 정도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카프노사이토파가 같은 것도 이제 19% 정도밖에 없다가 100% 정도로 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베일로넬라는 이제 처음에 3개월에 이미 63%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치아가 맹출함으로써 그 세균이 이 종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의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덴탈 바이오필름의 디벨롭먼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치아가 있으면 에나멜에 이제 그 펠리클, 그러니까 타액이 이제 코팅이 되죠. 타액에 이제 코팅이 된 것을 이제 펠리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펠리클 여기는 뭐 동그라미, 뭐 역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타액에 있는 당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타액의 당 단백질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세균, 구강에 들어온 세균들이 이렇게 non 스페시픽하게 그 아주 패시브하게 인터랙션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반데르발스나 아니면은 그 일렉트로스태틱이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약하면서 리버저블하게 붙었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버저블 인터랙션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깝게 되면은 이런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좀 더 가깝게 되면은 이런 타액에 있는 당 단백질을 수용체로 해가지고 이제 1차로 이제 붙는 세균들이 여기 1차로 붙는 세균들이 들어오게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벌써 irreversible하고 스페시픽하다라는 인터랙션이 스페시픽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막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이 2차적으로 오는 세균들은 여기 타액의 당 단백질에는 바인딩을 하지 못하지만 1차적으로 붙어 있는 이 세균하고는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수용체와 어디해진 부착 인자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 어디히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바이오필름이 이제 머추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숫자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그 머추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세균들이 이제 여기는 뭐 2가지 종류밖에 안 보이지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보면 그 메타볼릭 인터랙션이 있겠고 환경적으로 또 변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먹이나 산소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같은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필름이 머추레이션이 되고 이게 항상 존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또 이런 다시 사이클을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덴탈 바이오필름의 디벨롭먼트에는 처음에는 non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그 리버저블한 어태치먼트가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헤이징 리셉터 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이 리버저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어 어디헤이징이 일어나고 머추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균이 호스트 서피스에도 바인딩을 하게 되겠죠. 그 박테리아와 그 호스트의 서피스는 주로 네거티브 차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적인 구조가 네거티브 차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거티브면 서로 멀어져야 되는데 어떤 세균들은 호스트에 잘 붙게 됩니다. 어떤 인터랙션이냐면 박테리아가 아주 매끈하게 돼 있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플라젤라가 있고 핀브리에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아우터 멤브레인 프로테인도 있고 많은데 여기서 예를 들면 핀브리에가 이렇게 세균의 표면으로부터 돌출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를 이루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파지티브 차지된 것이 몰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절한 거리에서 호스트 서피스의 네거티브 차지와 이 핀브리에의 파지티브 차지가 서로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에 의해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반데르발스는 이제 당연히 있겠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이드로젠 본드, 여기 박테리아에 있는 몰레큘과 호스트 서피스에 있는 몰레큘 간의 하이드로젠 본드와 그 다음에 이 칼슘을 매개체로 하는 다이발란트 캐타이온 브릿지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가깝게 아주 밀접한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 있을 때 인터랙션이고 이거는 굉장히 가까울 때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이렇게 호스트 서피스에 잘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이 굉장히 이제 감염자도 굉장히 많고 환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2대 미생물에 의한 치과 질환인데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헬시 스테이트와 디지즈 스테이트의 바이오필름을 보면은 이 헬시 스테이트에서도 바이오필름이 형성을 하죠. 형성을 해요. 형성을 하지만 좋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베니피셜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브준지발 크레비스도 있지만 이 틈새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세균들도 그렇게 패소제닉한 세균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호스트 디펜스로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러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요. 하지만 디지즈 스테이트가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치아 우식하고 페리오돈타이티스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치아 우식 같은 경우에는 이 슈프라진지발, 치은 연상 바이오필름에 S 뮤탄스, 스트레프토코커스 뮤탄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즉 디스바이오틱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 에나멜이 이제 디스트럭션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슈프라진지발 디스바이오틱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러고, 피리오돈타이티스는 이러한 세균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접합 상피가 치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진지발 크레비스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렇게 깊어지고 파켓이 형성이 되겠죠. 포켓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혐기적인 환경이 되고 그러면은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주로 혐기 세균인데 그런 것들이 소수로 존재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브준지발 디스바이오틱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왼쪽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제 미생물학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테리아의 그로스에 영향을 주는 이제 팩터를 보면 pH나 옥시젠이나 뉴트리언트, 메타볼라이트,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바이오필름에는 바이오필름 안에 모든 환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 인바이런멘트의 모자익을 형성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그런 마이크로바이얼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클린한 에나멜 서피스에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것인데 이제 처음엔 거의 없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면 뭐 옥수수대 같이 이렇게 이제 머추어한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를 닦지 않고 플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본 그림인데 실험적인 어떤 치은염을 일으킨 것이죠. 이거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람 양성의 구균과 막대균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람 양성 세균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여기 1일차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를 닦지 않습니다. 이솔질을 하지 않는데 않고 보면 뭐가 증가를 하냐면 그람 음성 세균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음성 세균이 증가를 하면서
또 시간이 갈수록 이틀, 3일, 4일, 5일 되니까 7일까지 보면 필라멘트나 퓨저 형태의 세균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날이 갈수록 19일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이 나선형 세균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9, 10, 9, 11, 13, 15일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15일 동안 이를 닦지 않다가 이제 16일째 이를 닦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버저블 하죠.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균의 변화를 보면은 그람 양성이 줄을 이루고 있다가 그람 음성 세균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끝에는 이제 나선형의 세균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발 그 플렉 인덱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점선으로 볼 수가 있고, 7일부터는 진지발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지발 인덱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어떻게 스코어링을 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호기성이냐 아니면 혐기성이냐 아니면은 중간으로 이제 호기성도 되고 통성 혐기성이냐를 보면은 여기 점선이 이제 증가를 하여 혐기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에어로브 호기성 세균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렉이 형성이 되면 그 O2 분압이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혐기성 세균이나 아니면 통성 혐기성 세균, 호기성이나 혐기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될 때 아까 에나멜에 이제 그 타액이 펠리클을 형성을 한다 그랬죠. 그 타액의 펠리클에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살리바리 컴포넌트, 여러 가지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 글루칸 폴리사카라이드, 엑스트라셀룰라 폴리사카라이드가 이제 이 투 서피스에 받게 되면 프라이머리 콜로나이저가 오게 되고, 이 프라이머리 콜로나이저와 세컨더리 콜로나이저가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세컨더리 콜로나이저는 이 투 서피스에 직접 붙지를 못하고 프라이머리 콜로나이저에 바인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이 세컨더리 콜로나이저와 프라이머리 콜로나이저의 부착 인자와 수용체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어떤 살리바리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이제 글루칸 폴리사카라이드가 이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이거를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러면 박테리아의 컴포넌트로는 어떤 것들이 이러한 그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하느냐 보면 프로테인, 글라이코프로테인, 리포프로테인, LTA,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구조적인 면에서를 보면은 핀브리에나 캡슐이나 아우터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세히는 이제 다음 2학기 때 미생물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나멜 서피스에 처음 초기에 오는 그 집락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데, 먼저 조건이 뭐예요? 이 에나멜 위에 형성된 펠리클, 타액의 당 단백질과 부착할 수 있는 세균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균들은 타액의 흐름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안정적이어야지. 그런데 아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 얻게 되는 그런 파이오니어 스피시스가 오랄리스, 생기니스, 미티스, 뭐 이런 살리바리우스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보면 이 60 내지 우리 입에 60 내지 90%의 세균, 우리 입에 구강에 존재하는 세균의 60 내지 90%가 S 오랄리스, 생기니스, 미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제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그러한 스트랩토코커스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타액의 당 단백질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다른 세균보다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종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셉터, 그러니까 스트랩토콕사이가 이제 그 리셉터 몰레큘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소에 익스포즈 됐을 때 잘 살 수 있는 세균, 혐기성 세균이면은 타액의 당 단백질은 이제 거기는 이제 산소 분압이 높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이면은 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호기적인 세균이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호기적이기도 하고 혐기적이기도 한 양쪽에 다 살 수 있는 스트랩토코커스가 이제 그 많이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다른 종류의 스트랩토코커스가 이제 이렇게 타액의 당 단백질과 부착을 하지만 또 이 세균과 이 세균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인트라제네릭, 그러니까 지누스, 세균 이름은 지누스와 스피시스, 성과 이름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스트랩토코커스지만 스트랩토코커스 오랄리스와 스트랩토코커스 생기니스가 또 아니면 미티스가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꽉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강에는 이 60에서 90% 정도의 이니셜 박테리얼 플로라, 그러니까 초기에 박테리아의 종류의 60 내지 90%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환경이냐, 어떤 호스트 디펜스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초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오랄 이코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팩터로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지코 케미칼, 호스트, 박테리아, 익스터널 팩터로 볼 수가 있는데, 피지코 케미칼은 뭐 온도, 그다음에 pH를 보면 타액과 GCF의 pH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영양분,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지발 크레비스는 이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혐기세균이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호스트 팩터로는 타액의 흐름, 타액의 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배울 이러한 디펜스 팩터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에이징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을 체인지로 해서 사춘기나 아니면 임신했을 때 이러한 특별한 세균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나 지네틱 팩터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징을 보면은 에이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노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가 되죠.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타액에 있는 항체가 변화가 되고, 호르몬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오랄 뮤코자의 어떤 생리적인 그러한 변화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되고요. 인다이렉트 이펙트로는 뭐 이제 의치를 착용을 한다든지 어떤 약물을 복용을 한다든지 뭐 어떤 테라피, 캔서 테라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분을 어떤 다이어트리 체인지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에이징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박테리얼 팩터로는 이제 요거는 봐두시고요. 박테리얼 팩터에 코멘잘, 시너기즘이 있는데 예를 들면 푸드체인으로 스트레토코크스나 액티노마이시스는 락테이트를 내죠. 락텍 애시드를 내는데 이 베일로넬라라는 세균은 이 락테이트를 메타볼라이트로 이용해서 바이타민 K와 H2를 냅니다. 그러면 이 바이타민 K는 이 다른 블랙 피그멘티드 그람 네거티브 세균들이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여기만 보면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만 우리 입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 락틱 애시드를 만들어 가지고 치아 오식을 이제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입에 베일로넬라가 있다면 이러한 락틱 애시드를 이용을 해서 이 베일로넬라가 그러니까 즉 락틱 애시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베일로넬라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있을 때가 훨씬 더 이 덴탈 캐리어스가 덜 걸린다라는 것을 미생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타고니즘을 보면 S 뮤탄스는 락토바실러스가 락테이트를 내면 pH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산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미생물의 그 증식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이제 다른 스트랩토코커스 생기니스나 오랄리스, 그리고 다른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러한 안타고니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오랄 스트랩토콕사인은 그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생산을 해서 다른 치주 병원균이 못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팩터로는 뭐 다이어트나 구강의 하이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치약이나 아니면은 그 마우스워시에 어떠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특히 그 구강 건조증이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어떤 그 구강 약물을 먹으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 많이 형성되는 그러한 그 메디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헤드 앤 넥 캔서 테라피를 한다든지, 쇼그렌 신드롬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러한 그 S 뮤탄스, 그 뮤탄스 스트랩토콕사의 치아 우식을 일으키는 이러한 세균들이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팩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강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강에는 도대체 어떤 세균이 왜 언제부터 이런 세균들이 존재를 하고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얼 석세션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하려면 하나의 세균을 제거하거나 뭐 그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면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